반갑습니다. 버킷입니다. 저희가 2021년 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탔죠. 그 알고리즘을 탔던 컨텐츠가 바로 프라이팬 컨텐츠.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가요톱10에 나가고 다음날 눈 떠봤더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회사를 없애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갑자기 저의 채널이 떡상을 했습니다. 수많은 노출이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무려 약 12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의 내용이 지금 벌써 22, 23, 2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이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20만 뷰가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막 댓글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다툼도 사실 많았었어요. 여기서 조금 잘 몰랐던 것들, 오해스러운 것들까지 싹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라이팬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먼저 앞서서 몇 가지를 먼저 걷어낼 게 있어요. 첫 번째, 세라믹 팬. 세라믹 팬은 요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팬이에요. 제가 기준 삼는 그런 뜨겁고 고열을 내야 되는 그런 육류 이런 것들을 조리하는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과감하게 일단은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 스테인리스 팬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야, 불소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데 이거 이런 거 써야지. 이거 별로 안 어려워. 처음에 한 2, 30초 기다렸다가 부은 다음에 몇 번 시즈닝 먹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 3, 4분 동안만 예열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고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적응도 못하는데요. 왠지 아세요, 이게? 차라리 가스 불이면 괜찮은데 인덕션이면 불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스트레스 받느니 아주 괜찮은 고퀄리티의 불소계열의 코팅팬을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라면 바깥쪽에 더 타고 더 눌러붙고 이 상태로 그냥 막 쓰시거든요. 그거는 그냥 내가 호흡기로 다 먹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외시킬 것은 시즈닝이 되어 있지 않는 무쇠 프라이팬입니다. 로찌 같은 애들, 스캡슐트 같은 애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시즈닝은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보다 더 어렵습니다, 관리가. 잠깐 깜빡 잊고 설거지 잠깐만 몇 시간만 미뤄도 녹이 쓴다. 거의 뭐 가마솥이죠. 맞습니다. 같이 좀 언급을 제가 넘겨야 될 것 같지. 세라믹하고 같은 이유로 범랑팬들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소 계열의 팬에 대해서 물음표를 좀 던지는 것이 유해성인데 유해성이라고 하는 건 십수년 전, 20, 30년 전에 자료 들이밀면서 원 재료만 갖고 딱 꺼내갖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것 봐 이렇게 나오는 되게 케이스. 폭좁게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불소 계열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원재료 회사는 테프론 계열의 그 듀퐁사입니다. 화학약품을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유해성이나 송사에 걸려 있는 게 많죠. 이렇게 치면 전 세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씁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품화가 되었을 때 이 상품이 실제로 유해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성적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릴 거고 더 안전하고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코팅 제품들도 좀 언급을 해드리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불소 팬을 쓰면 흔히 말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인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런 우려와 걱정이 생긴 애들이 있죠. 있어. 딱 잡자마자 아하 이거 나의 남성 호르몬 어쩌지? 바로 옵니다. 그래서 코팅이 무조건 몸에 나쁘냐? 그렇다고 몸에 좋으냐? 이런 논란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진지하게 본론 들어갑니다. 코팅팬을 고르실 때 최우선으로 보셔야 하는 것. 첫 번째, 이거는 전 이제는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이거는 바이블. 무조건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그러면 이게 최소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 플러스 어떤 바닥의 소재가 쓰여지는가 요거 가지고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닥 두께가 얇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울어요. 가운데가 불룩 올라오는 게 기본적이겠죠. 인덕션이나 화구가 주는 영역이 기껏해야 20cm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불룩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끄면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알루미늄 팬이고 밑에다가
인덕션 디스크를 붙이거나 용사 방식으로 칠을 하게 됩니다. 철가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용액에 섞어서. 그게 이제 인덕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꿀렁 됐다가 다시 왔다. 꿀렁 됐다가 다시 왔다. 그러면 인덕션 디스크가 안정적으로 붙어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코팅액의 인장 강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게 알루미늄과 또 다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달라져요. 그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부위가 이상하게 눌러붙어. 딱 보여. 코팅액이 오래 못 쓰니까 무슨 얘기겠어? 나한테 더 빨리 유해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긴다. 실생활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얇으면 뭐가 안 좋아? 불이 안 세요, 일단.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얇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몇 T냐면 3T 조금 넘어요. 인덕션 디스크를 했는데도 3점 몇 T야.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 한 4T 정도 이상은, 이 T가 1mm를 얘기하는데 4T 정도는 되어야지 쓸만하다. 이건 넘어가야 된다. 알루미늄 기준의 4T여도요 살짝 올랐다 내렸다 해. 이거 해. 열을 아무리 세게 먹여도 열이 올라가는 그 뿜어내는 범위 요 정도다. 더 두꺼운 애들은 어떻겠어? 여기서 확 올라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버미큘라 예를 봐서 알겠지만 무쇠 같은 케이스는 더 뜨거운 상태로 이만큼씩 올라가 버리고, 물론 더 빨리 식습니다만 이렇게 된다. 요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뜨거운 불에서 빨리 익혀지는 게 가장 유리할 때가 많다. 팬이 뭐겠어? 기름에 볶는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야 됩니다. 고온에서 육류 같은 것들을 굽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바닥이 무조건 두꺼운 것이 좋고 팬의 수명도 훨씬 길어집니다. 자, 그런데 알루미늄 위에는 올라가는 코팅류들이 대부분 비슷해. 테프론 계열과 제가 이제 자일란 계열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테프론 계열이 조금 더 묽고 곱게 뿌려지는 그런 약간 수채화. 자일란 계열은 위드포드사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액인데 쫀쫀해요. 약간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 유화, 수채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테프론 계열의 코팅 액들이 우리나라에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만 쓰느냐? 아니야. 블렌딩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 개발된 여러 코팅 액들이 있을 거니까 잘 섞어 씁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블렌딩을 했을까? 어떤 계열을 블렌딩을 한 것일까? 자일란 계열의 코팅 액을 잘 섞어서 적절한 비율과 가성비를 맞춰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후라이팬의 불소스 시장, 코팅 시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우리 예전에 시트램도 있었고, 오슬로도 그러했고, 드롭스도 그러했고, 틀리트도 그러했고, 모돌이죠. 이너블 코팅. 그 다음에 해피콜에도 한두 개 모델 이걸 씁니다. 얘가 검수 시스템이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기네 그 태그를 딱 찍어서 그걸 미국으로 보내서 매달 검수를 하고 오케이 써.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 한 2개 정도 회사에 공급해줬는데 지금 한 곳이 동아스텐이라는 회사, 알텐바흐 제품 하고 있는 바로 그쪽이죠. 이 위드포드사 이 액은 알루미늄에다가 칠을 했을 때는 그리 밸런스가 좋지는 않아요. 원래 유화도 그 판이 그렇지. 이게 안 먹는 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일란 계열은 스테인리스 바디에 잘 접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쫀쫀하고 미끄러운데 표면 자체는 거칠어. 일부러 그 액을 쫙 붙게 만들기 위해서 거칠게 표면 처리를 하죠. 훨씬 안 눌러붙습니다.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릴 법한 몇 가지 그 기준. 알루미늄 바디일 경우에 최소한 4T 이상 되는 거를 사셔라. 4T를 넘는 걸 사시면 그래도 꿀렁꿀렁 되는 게 좀 덜하고, 4T 이상 되는 애들에는 싸구려 코팅을 잘 안 써줘요. 누가 들어도 얇아. 누가 들어도 가벼워. 바닥 두께도 기재도 안 돼 있어. 그게 10,000원대? 10,000몇천원대?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추천했던 모델도 잘 보시면 40,000원대 후반이에요. 맞아요. 하나가. 가급적이면 30,000원대 중후반 넘어가는 애들로 하나 사셔라. 1, 2만 원 더 주더라도 바디가 스테인리스 사이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권합니다. 어떤 코팅이 될 건 간에 그게 낫다. 안쪽에 알루미늄이 껴있는 샌드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클레드 방식 공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나마 더 오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암만 스테인리스라도 통 오줌은 3T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무거워. 가급적이면 바닥 오줌짜리. 바닥 두께에 보강이 되어 있는
통3중, 통5중 이런 거 말고 바닥으로 얼마, 네, 임팩트 뭐 얼마 이런 거. 테파레도 있고 이케아 가도 있고 바닥이 상당히 두껍게 보강이 되어 있는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물론 제가 알텐바흐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동 구매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공해드렸던 여러 가지 상품들 잘 보시면 바닥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내용의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 요거에 맞춰서만 판매를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후라이팬을 조금 왜 이렇게 잘 만들지 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도르코?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고를 때 그런 거 잘 기억 못하고 그냥 만져보고 사거나 하잖아요. 들어보고 사고. 그냥 고를 때 그 느낌 알려주세요. 고를 때 느낌? 네. 들었을 때 느낌이나 만질 때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바닥에 디자인을 넣어버리면 내가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 부식을 넣잖아. 우리가 오슬로 같은 케이스가 그렇고. 그게 두 가지인데 디자인 형태의 부식이 있고 금형 자체를 그렇게 막 만드는 게 있고 마감 자체가 거친 정도, 사포 같은 그 느낌인데 오히려 좋은 형태의 코팅액이 발리면 약간 거친 게 좋아요. 5만 원, 7만 원 정도 사이에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 이렇게 만지는데 이게 왜 거칠하지 하는 게 있어요. 안눌러붙어. 이게 좋아. 의외로. 스테인레스 바디의 코팅들은 대부분 만지면 거칠거칠해. 이게 많이 거칠면 거칠수록 내 기준에서는 오히려 덜 붙더라. 그냥 무난한 뭐 테파리나 해피콜류들은 사실 만져보면 다 매끈매끈합니다. 맞아요. 매끈매끈. 드롭수도 매끈매끈합니다. 함부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의 후라이팬을 어떻게 구성을 갖추는 게 좋을까? 자, 첫 번째, 이 불소 계열의 코팅 제품을 괜찮은 걸로 웍 하나, 펜 한 2개 정도 준비합니다. 끝. 자, 요거는 기본값. 저는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세라믹 감성이 너무 좋아. 사실 요리는 아니 뭐 다들 뭐 기능사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요리하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때는 사실 세라믹만 한 게 없는데 계란 후라이라든지 전을 부친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소스가 없는 볶음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좋다. 굳이 센 불로 할 필요 없는 요리들 할 때는 얘는 나는 괜찮다. 그래서 저는 에그팬은 세라믹으로 쓰고 있죠. 근데 잘못 쓰는 케이스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센 불 끝 버려 못 씁니다. 세라믹은 그거 진짜 쥐약이에요. 진짜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지 기름 두르고 재료 얹든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뜨거워 죽겠는데 찬물에 넣잖아요. 오! 짜이짠! 바이바이바이! 끝납니다. 코팅 다 날아갑니다. 이게 범랑하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뭐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 기분 좋게 끓여 먹을 때 이럴 땐 세라믹 냄비도 종종 씁니다. 미끄덩미끄덩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 있으면 좋다. 그게 뭐냐면 얇은 무쇠인데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불소가 됐건 범랑이 됐건 코팅된 게 있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다. 이런 거는 보통 어디에 쓴다? 진짜 세게 확 달궈서 팍 해서 팍 끝내는 요리입니다. 백화도 있었죠. 이거 심지어 도르코에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버미큘라. 오히려 이 제품이 도르코나 그 백화보다 가벼웠죠. 근데 대신에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만 고집했을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하나는 빠졌죠. 올 스테인레스 펜은 못 쓰겠어. 나 못하겠던데? 여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저는 최근에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후라이팬들을 만났고 만나는 족족 느끼는 게 뭐냐면 몇몇 의식 있는 회사들처럼 좋은 거 만들어서 제값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었어요. 다시 한번 사고 한번 하세요. 뭐? 몇 년 전에 팔았던 그 싸구려 팬들 홈쇼핑에서 사신 분들에게 한번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쁜 길인 줄을 모르고 돈이 되니까 갔어. 너무 잘 팔리니까 저희도 그냥 열심히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속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 시대적 상황. 그렇게 팔면서 더 깊숙이 가서 그 제품이 어떤지를 낱낱이 알게 됐어요. 그 팬에 기름칠한 거 접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열해준 사람 저고 소스 만들어준 사람 접니다. 전데
그거 전 세계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그런 펜은 팔지 맞습니다.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그런 류의 펜들과 연을 싹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흑역사가 있었네요.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류의 제품들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앞에 말씀드린 것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시리즈를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유의하셔가지고 꼭 곱씹어서 형광펜 쫙쫙쫙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